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주말에 고용 서프라이즈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깔끔하게 정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계속 맞보복을 하는 그런 상황이 완전히 정리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국내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두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 집중적으로 매도하다가 이제 하이닉스는 매도가 진정되고 삼성전자 하나만 남겨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흐름이 어떤 걸 암시하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업종별 수익률 게임 2차 전지가 역전했다가 다시 또 알테오전이 실적 주가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런 시가총액 주요 업종별 경쟁 이런 추이 상당히 주목받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뉴스, 부정적인 뉴스를 좀 나눠서 보면 긍정적인 건 미국의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연준이 0.5포인트 내리면서 혹시 경기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다른 어떤 걱정거리를 유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뭐 연착륙이다라는 걸 계속 입증해주고 있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 부양책 펼쳤고 또 추가적으로 또 부양책을 내놓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다음에 AMD의 리사수 CEO가 AI 수요가 폭발적이다. 또 이런 언급을 하면서 최근에 AI 버블론 이것 때문에 미증시 어렵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뭐 그런 주장을 좀 불식시켜주는 그런 이제 코멘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금투세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뭐 결정을 한 건 없지만 사실상 유예. 근데 폐지 같은 유예로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인 뉴스가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좀 부담되는 뉴스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육박했다라는 점, 그다음에 여전히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어떤 공격 가능성을 여전히 두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매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완전히 멈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앞두고 실적 전망이 좀 하향 조정된 거 이런 것들은 좀 조심스러운 그런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재료들을 보면 주말에 나온 미국의 고용 지표는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전 수치까지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고용의 질적인 부분도 정규직이 늘고 파트타임은 줄고 질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상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경제는 연착륙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시티그룹의 이제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 이런 걸 보면 플러스 영역으로 돌아섰거든요. 예상되는 지표보다 현재 현실로 나오고 있는 지표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경착륙 우려가 좀 있었는데, 이거 연착륙 되는 게 확실시 되는구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거. 미국이 연착륙 되는 게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는 경착륙 되는 것보다 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다만 11월 금리 인하 폭이 0.5냐 0.25냐에서 좀 반반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0.25가 거의 97%면 거의 그냥 저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가고 있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붕 하고 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조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금리 올라가면 차라리 그냥 미국 국채 쪽으로 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있게 되고 또 자금 조달 금리가 또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다 좋은데 금리가 여기서 하다가 4% 넘어가게 되면 또 금리 쪽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뉴스들을 좀 주말 사이에 나온 걸 보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어떤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게 뭐 핵시설이냐, 뭐 석유시설이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는 점은 좀 부담이 되고, 또 이번 주 일정에서는 테슬라 로보택시가 공개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후에서 이게 또 우리나라 2차 전지주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고 선제적으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 근데 주말에 이제 머스크가 한마디 했죠. 그러니까 이게 1년 내내 자동차가 스스로 돌아다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된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보택시 관련해서 좀 기대감을 높이는 그러니까 로보택시 공개 앞두고 좀 기대감을 살짝 높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줬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 좀 반영이 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금투세인데, 금투세 관련해서 주말에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뭐 의원총회는 지나갔고 이번 주에 결정이 날 것 같다. 그래서 뭐 어제 뉴스에는 또 11일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전후에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언론은 지금 시행된다라는 쪽으로 기사 나온 언론은 없어요. 그래서 유예냐 폐지냐. 근데 뭐 폐지 같은 유예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금투세 이거 차라리 좀 확정을 빨리 돼야 되는데, 일단 분위기상으로는 좀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오게 될 텐데, 눈높이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낮아진 게 차라리 낫죠. 괜히 높아졌다가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눈을 쭉 낮춰놓고, 그래도 다행이네. 라고 되는 분위기가 되는 게 현재로서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가 되고, 낮춰놨는데, 그거보다 어려워? 심지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저렇게 했는데 그거만도 못하다고 이래버리면 삼성전자에 대한 경쟁력 우려가 한 단계 더 나오면서 또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나 주가상으로 역대 삼성전자 1년 낙폭으로는 역대 6위거든요, 올해가. 여기서 좀 판을 바꿀 수 있을지,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 수급의 변화가 이번 주에는 나오게 될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을 살펴보면 알테오젠이 지난주에 다시 올라가면서 코스닥을 거의 끌어올리다시피 했죠. 그러니까 지탱을 하다시피 했죠. 근데 이게 얘만 올라가고 그 외 주요 코스닥 종목들은 또 대부분 다 하락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알테오젠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도 그렇고 나름대로 중요한 어떤 모멘텀은 있죠. 근데 이제 일종의 투자자들은 불안할 때는 좀 제약바이오 쪽이 낫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역시 인버스에 가까운 그런 성향의 종목들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간다는 건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 있고, 다음에 2차 전지주는 저항대, 1차 저항 61선은 들어왔는데 지난주에 121선에서 거듭 막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테슬라의 어떤 재료와 함께 121선을 넘어가게 될지 중요한 고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HPSP가 가장 그나마 이제 모습이 괜찮은데 이것도 역시 61선, 61선을 넘어가는 듯 했다가도 거기도 계속 저항이고, 지난주 같은 경우도 그 전주부터 해서 61선에서 계속 이제 5일 동안 61선 전후에서 움직이는데 5일 중에 4일이 음봉이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에서의 어떤 일종의 바로미터는 HPSP, 다음에 이제 2차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중요한 어떤 저항대 이 구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느냐. 이게 이제 시장의 어떤 주도 업종이 뭐가 되는지를 가늠하는데 뭐 포인트가 되는 종목들이거든요. 이걸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근히 올라가는 종목인데 엔터주도 또 저항이에요. JYP, SM도 그렇고 YJ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피크 대비 3분의 1 토막에서부터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수급은 다 기관이 붙었죠. 근데 역시 이제 JYP 기준으로 보면 61선 저항대에 머물러 있고, 이게 돌파하면 이제 121선까지 올라간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다 위치가 되게 절묘해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이제 치고 나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되게 이게 치고 나가게 되면 4분기에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제법 한 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업종별 수급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가 이제 9월 26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매수로 들어왔는데 9월 30일 매도가 좀 찝찝하긴 했잖아요. 근데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분기 말에 따른 리밸런싱 같은 매도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걸 빼고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방적으로 대규모 매도하던 거에서는 일단 벗어난 것 같이 보여요. 보이고, 제가 금융투자 쪽은 한동안 좀 매도가 나올 것 같다고 지난주에 주말 브리핑이었나요? 언제 했던 것 같은데, 하여간 금융투자는 이번 주까지도 매수 우위로 완전히 돌아서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매수해주지 않으면 금융투자의 어떤 매도 강도에 따라서 시장이 좀 대형주들에 휘청거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역으로 금융투자가 이번 주 중반 넘어가서 다음 주, 늦으면 다음 주 정도? 그 정도 되면 또 매수 사이클로 바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제 대형주들이 좀 풀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이번 주에 붙어주면 이번 주부터 조금 일부 대형주들이 돌아서게 되는 거고, 안 붙어주면 금융투자 매도 사이클 때문에 다음 주 이후로 가게 되고, 이거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매매에 좀 변화가 생긴 게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그때부터 따져놓고 보면 여전히 삼성전자를 1조 5천억 가까이, 우선주 포함하면 1조 5천억이 넘죠. 그 정도 매도하고 있는 반면에 하이닉스가 순매수 1위 종목으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잠시 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요약을 간단하게 해보면 이번 주 삼성전자 실적이고요. 로보택시 공개이고 테슬라에서 금통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만기일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되게 안 좋았던 게 만기일이 이틀이 만기였어요. 위클리가 있어서.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오늘 위클리 만기 있고, 또 이제 그 옵션 만기일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4거래일 중에서 이틀이 또 이제 만기일, 그러니까 거래일 중에 절반이 만기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들 조금 발목 잡는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뭐 옵션 만기보다 더 중요한 게 삼성전자 실적이니까.
이 전후에서 이게 되느냐. 다음에 또 하나는 금통위 같은 경우는 저는 또 주목을 하는 게 이제 일본도 그렇고 하여튼 그렇고 어쨌든 그 중앙은행이 뭔가 활약을 하는 게 나타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최근에 부양 펼치는 과정에서 인민은행의 역할이 있었고 미국도 지금 연준에서 어떤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 당국도 그렇고 중앙은행도 그렇고 어떠한 어떤 부양 정책 비슷한 게 나오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최상의 시나리오는 금리 인하하고 당국에서 정부에서 어떤 부양책 비슷한 게 나오고 이게 사실 저도 지난주에 이제 좀 들은 건데 들은 걸로는 이게 뭐 팩트는 아닙니다. 들은 걸로는 그 우리나라 밸류업에 관심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밸류업 내용을 보고 좀 실망했다. 그래서 밸류업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움직임이 있었다가 에이 별거 아니구만 하고 해서 관련된 움직임이 안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어떤 썰이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 외국인들 하는 거 봐서는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당국에서 뭔가 내주고 그 한국은행에서 금리 내려주고 금투세 이제 좀 선 거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 가장 최선의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일단 당장 그 이번 주 후반에 금통위와 금투세 어떻게 되느냐. 그 주초에 어떤 그걸 이제 대비해서 변화가 생기느냐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G2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경기 부양하는 거잖아요. 미국은 금리 인하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수출 주요 1, 2위 대상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투자 심리에 좀 변화가 생길 거냐. 다음에 금융투자 매도하고 외국 매도는 주춤거리는 상황인데 금융투자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매도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 같은 정도의 어떤 매도 안 하는 정도, 예, 그 정도의 모습만 보여줘도 아 이제 피크는 지나갔구나 이런 식의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지난주 같은 알테오젠이 올라갔고 그 전에는 또 2차 전지가 강한 적이 있었고 반도체가 또 기술적 반등 나온 적이 있었고 이렇게 업종별로 이렇게 순환 비슷하게 드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이런 장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나쁘진 않은데 메인 종목이 등장해주고 나머지가 따라붙는 장 형태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쉽게 안 빠지는구나라고 해서 치고 나가지고 나머지가 딸려가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0월 이내에는 과매수 상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 부담 이런 게 10월 내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목 장세가 코스닥 쪽에서는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서 어느 업종이 메인이 되는지 이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7월 이후에 외국인 지분율.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이제 외국인들이 특히 8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팔았고 하이닉스는 7월 초반에 좀 팔았다가 매수했다가 다시 또 파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팔다가 하이닉스가 매수로 바뀌었고 심지어 순매수 1위 종목으로 올라섰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삼성전자 매도하는 게 자칫 한국 증시 전체 매도, 한국 경제에 대한 매도 이렇게 되는 거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삼성전자 매도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매도라고 이제 딱 단정 짓기는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를 매수로 돌렸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매도도 거의 피크 지나가는 건가? 또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하이닉스를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느냐, 아니면 지난주에 이제 어쩌다 한번 매수 들어온 거고 다시 매도 가면서 삼성전자 매도가 한국 경제 증시 전체 매도로 확장이 되느냐, 이 기로점이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전후에서 이제 어떤 변화가 좀 생기는지.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그냥 파는 거면 상관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힘들긴 하지만 근데 이게 나아가서 한국 경제에 대한 매도로 확산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이닉스 봐서는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번 주에 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서 이 두 종목의 지분율 추이도 주목하면서 봐야 되고 또 그 주변주들도 좀 잘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부장 종목들이 좀 최근에 변화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급이 변화되는 종목들을 좀 많이 주목해 이제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